셀틱에서 그때 당시에 선수 보는 눈이 잠깐 잘못된 게 아니었나. 아스날이 케인 놓친 것처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토트넘 선수 얘기하려고 흰색 입고 오셨나요? 네, 아우, 아주 매너해야죠. 쿨한 인정 좋아요. 왜냐면 이번에 로버트슨도 매너를 한 게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듯이 토트넘 3, 아스날 3을 맞추기 위해서 세네시를 하려고 했잖아 원래는. 그치. 근데 요번에 로버트슨이 오피셜이 떴어. 오피셜은 옛날에 떴고 오피셜을 요번에 떠가지고 그래서 세네시 말고 로버트슨 먼저 할까? 그리고 또 등번호가 이번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 등번호를 고름에 있어서 되게 좀 낭만 있는 모습을 그치. 보여줬다. 네, 원래 리버풀에서 이제 9시즌 동안 달고 뛰던 26번을 레들리 킹의 번호라는 이유로 포기를 하고 그치. 3번을 골랐어. 나 이 부분에서 되게 좀 멋있다. 와, 저는 축구의 낭만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네. 낭만 있으려면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월콧이랑 네. 은케티아가 14번 골랐을 때 되게 열받았었거든요. 니들이 감히? 그런 부분 때문에 와, 26번 레들리킹 그 토트넘 전설의 번호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다. 이게 되게 낭만 있게 느껴졌습니다. 팀에 대한 존중이 정말. 타 팀의 레전드가 이 팀에 와서 이 팀의 레전드를 지켜줬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럼 한번 로버트슨에게 빠져볼까요? 그럴까요? 붕덩! 자, 이제 이름은 앤드루 헨리 로버트슨. 네. 그리고 이제 통칭 앤디 로버트슨. 그렇죠. 뭐 약간 앤드류의 애칭이겠죠, 앤디가? 그렇죠. 네. 그리고 94년생이고 네. 이제 애기죠. 저게 애기면 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글래스고 출신이고 그렇죠. 포지션은 모두 다 알다시피 왼쪽 레프트백이고 주발은 왼발. 현재 소속팀은 이제 토트넘 하스퍼. 등번호는 3번이죠. 이제 3번이 왼쪽 풀백의 전통적인 번호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을 선택한 것 같아. 토트넘에 지금 3번이 없으니까. 자, 이제 프로필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선수가 진짜 조사를 하면서 약간 눈물 날 뻔했어. 왜 이렇게 요즘 눈물이 많아요? 일단 유소년은 셀틱에서 시작을 했어. 그래서 셀틱이면 되게 능력 있다. 능력 있다. 어릴 때부터 유망했구나. 이 그치. 생각을 했는데 방출이 돼버려. 와, 근데 17세에 방출 당했다는 게 그치. 어떻게 보면 유소년으로선 거의 성장이 된 그치. 나이에 방출이 그치. 된 거잖아. 뭐 다른 팀으로 이적된 것도 아니고 방출을 당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퀸즈파크로 합류를 하게 돼. 근데 퀸즈파크가 퀸즈파크 레인저스가 아니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퀸즈파크예요. 그쵸. 4부 리그. 이게 셀틱 1부에서 갑자기 4부 리그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쵸. 17세 나이로. 근데 이게 17세 나이면은 사실상 꿈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잖아. 그치. 사실상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체능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야, 너 재능 없어 이래버리면 그때 좀 애매하게 다시 공부 시작하거나 그치. 막 이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 거기서도 꿈을 잃지 않았네요. 12년도에 성인 무대 이제 데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4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저 때 스코틀랜드 사부리그라고 하면은 사실상 아마추어라고 그치.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되게 못 벌어서 저 햄든 파크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하는데 햄든 파크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한 축구장이고 퀸스 파크의 홈구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경기장에서 이제 직원으로서 일을 했던 거고 그 외적으로도 아르바이트를 이제 슈퍼마켓에서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축구를 같이 병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퀸즈파크에서 데뷔를 해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던디 유나이티드로 바로 1부로 가네요. 던디 유나이티드가 이제 1부죠. 그러니까 4부에서 4-3-3이 아니고 4에서 1로 바로 그냥 껑충 뛰어버린 약간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만큼 재능이 있었다. 스카우터들 눈에 띄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던디 유나이티드로 오게 됐는데 4부는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왔는데 야 이게 아마추어 선수인가? 할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보여줬고 1부 리그에 데뷔를 하자마자 44경기를 뛰었어. 야 이게 거의 교체 멤버로 영입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었는데 스코틀랜드 올해의 영플레이어상 그러니까 그만큼 잘했다. 그리고 스코티시컵 결승까지 진출을 했죠. 그치. 사실 스코틀랜드 리그도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저번에 이제 우리 마테우스 페르난데스 얘기할 때 포르투갈 리그컵도 사실 뭐 벤피카, 스포르팅, 포르투 이런 세 팀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사실 셀틱, 레인저스 막 이런 강팀들이 있는데
그 팀들을 제끼고 던디 유나이티드가 스코티시컵 결승에 진출을 했다. 근데 거기서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치. 사실 셀틱에서 방출한 게 이 정도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을 간 거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지. 너네가 방출하는 선수가 일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약간 이렇게 일을 갈고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셀틱에서 그때 당시에 선수 보는 눈이 잠깐 잘못된 게 아니었나. 아스날이 케인 놓친 것처럼. 아,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고 그 다음에 향한 곳이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헐시티. 2014년에 헐시티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 보세요. 2.85M 파운드. 저 돈이면요. 제레미 몽가 한 명이면 로버트슨 5명 사는 겁니다. 아, 저때 당시엔 진짜 저 금액이 이제 익숙지가 않다. 그치. 근데 연도가 14년도니까.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을 했고 리그 24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즌에 결국 팀은 챔피언십에 강등을 당하게 돼요. 그래도 저때 당시에 활동량은 그냥 정말 굉장히 좋았어요. 저 때도. 그치. 엄청 그냥, 어렸으니까. 스코틀랜드 때부터 활동량으로 계속 먹고 살아온 선수였고 근데 이제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피지컬도 좀 약했고 하지만 이 팀이 강등을 당하자마자 챔피언십에서는 바로 그냥 깡패짓을 해요. 그치. 그러고 한 시즌 만에 바로 프리미어리그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조금 로버트슨이 성장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헐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을 때는 완전히 언더독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수비하느라 급급했는데 이제 챔피언십에 내려가니까 이 팀은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상당히 많이 소화하게 되죠. 그치. 상대방이 내려섰을 때 거기서 볼을 소유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 공격적으로 계속 가담하는 플레이에 많은 성장을 하고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팀은 다시 강등을 당하게 되죠. 아이고. 하지만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처럼 로버트슨도 팀은 강등을 당했지만 이적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갔나요? 리버풀로 가게 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리버풀의 전설이 시작을 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12년도에는 분명히 아마추어였습니다. 이 선수가. 그치. 근데 5년 만에 프리미어리그에 우승 경쟁을 하는 팀으로 그치. 갔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클롭 그렇죠. 감독의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리버풀로 가게 됐는데 이때 가자마자 막 주전을 뛰진 못했어. 그렇죠. 알베르토 모레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체 멤버로 좀 나왔었는데 이제 모레노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주전을 나오게 된 거지. 이 선수 하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 맨시티전 100야드 압박 그냥 계속 뛰어. 그치. 약간 박지성 선수 이후에 모스키토는 로버트슨이 아닌가. 그치. 그리고 그냥 클롭 전술 이제 유명하잖아요. 개겐 프레싱.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진짜 감독도 되게 잘 만나가지고 자기의 장점을 너무 잘 펼쳤다. 이 선수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다시 다뤄볼 거니까 이제 리버풀에 있을 때 이 선수가 기록했던 엄청난 기록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엄청난 개수의 트로피를 들었고 이 선수가 가장 대단한 거는 측면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뛰는 9시즌 중에 4시즌 동안을 두 자릿수 도움을 기록했어요. 모든 대회에서. 그렇죠. 근데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상 미드필더나 뭐 측면 공격수도 달성하기 힘든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뭐 텐텐 클럽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10골에 10도움 이렇게 한 선수들. 근데 그런 선수들도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리버풀에서 378경기를 총 뛰었는데 그 와중에 69개의 도움을 기록을 합니다. 미쳤다. 엄청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선수가 우승한 대회를 보면은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저로서는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저희는 없으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꺾고 우승을 했었죠. 그냥 우승했다가 얘기하면 안 돼요? 네, 토트넘을 꺾고 우승했고. 그거 아니에요? 상대편 누가? 저요? 아, 네, 시소코. 네, 대단하네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도 2회 우승. 그리고 FA컵 1회 우승, 리그컵 2회 우승. 그리고 그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다음 해에 슈퍼컵. 슈퍼컵도 우승을 하게 됐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도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선수는 그냥 진짜 베테랑이에요. 많은 경기를 뛰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베테랑이고 이 선수가 뭐 뒤에서 이제 약간 단점에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리버풀 말년에 아쉬웠어요.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도 못했고 뭐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선수를 잘 데려왔다. 이렇게 리버풀에서 황금기를 보낸 다음에 최종 목적지 어디죠? 최종일지 아닐지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까지는 최종이니까. 아까 뭐 애기라며. 토트넘에 오게 됐는데 이 선수가 어쨌든 자유계약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자유계약에 또 네임드 있는 선수를 그냥 데리고 온 거니까 너무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등번호
레드리킹에 대한 존중을 표하면서 3번을 달았고, 그리고 우독이랑 경쟁 뭐 로테이션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우독이를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온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우독이 튜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우독이 개 못하잖아요. 내가 저번에 라이브 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독이는 높은 크로스를 못 올리는 선수야. 그냥 무조건 땅볼 크로스만 하는 선수인데 이제 로버트슨에게 그런 크로스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번 리빌딩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지금 토트넘 이적 시장 기조가 뭐냐? 리빌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리빌딩이 감독부터 모든 팀이 다 리빌딩이 되고 있는 건데, 그치. 데제르비가 왔어요. 그러면 데제르비가 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선수는 해줄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진짜 그냥 크로스부터 해서 그냥 경험도 풍부하고, 거기다가 가장 토트넘에 부족했던 게 뭐예요? 우승 DNA. 우승 DNA도 부족하고 라커룸 분위기가 그치.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리더십이 있는 선수가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걸로.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선수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 입이 아파요. 근데 이게 뭐 조사를 할 것도 없어 사실상. 너무 유명해서. 해축 팬들이라면은 로버트슨 하면 그냥 짜자자자 나오는 정도로 이 그치. 선수의 장점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제가 말을 좀 아꼈었는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치, 애기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만큼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치. 그리고 예전보다 확실히 속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이 공격으로 올라갔다가 복귀하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거고 올라가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경험이 워낙 풍부하고 기존에 있던 자원보다는 더 좋은 자원이기 때문에 보여줄 건 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런 거를 킥으로 다 보완을 하지 않을까. 그게 되려면 받아줄 수 있는 공격수를 데리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희사일성이 안 나간다고 그냥 잔류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머리에다가 조금 크로스를 잘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적혀있는 장기 미래 자원보다는 직지 전력형이다. 이 말은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도기를 키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왼쪽 백을 사와서 키워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치. 이 선수는 94년생이니까 그치. 언제까지 계속 뛸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로버트슨 급의 선수를 쓰다가 그 급의 선수를 못 쓰게 되는 거니 그게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고, 여기에는 안 적혀있지만 로버트슨도 어쨌든 거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치. 선수예요. 네, 경고도 좀 받을 수 있는 선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베테랑이기 때문에 뭐 오히려 경기장 분위기 때문에 더 반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자제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 악마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 그게 이제 타팀 팬들이 보면은 진짜 와 또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팀이 된다고 하면은 든든하지. 야, 그치. 약간 베나이트도 그런 게 있잖아. 야 멘탈 진짜 지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선수의 뭐 부상 이력과 커리어를 보면은 뭐 부상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잔부상은 좀 있어요. 네. 근데 뭐 잔부상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 근데 이 선수가 부상은 막 많이 당하는 선수는 아닌데 한 번 당하면 회복까지가 조금 걸리더라고. 이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이가 있고 그치. 그동안의 피로나 근육에 있는 잠부상 같은 것들, 그리고 관절 특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잘 안 났잖아요. 한 번 다치면. 무릎이 다치는. 나도 진짜 그냥 뭐 발목, 손목이 뭐 한 7달째 낫질 않고 있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왜냐면 소화했던 경기가 정말 너무 많았어. 많이 뛰는 선수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근데 그런 선수 치고는 부상이 적은 편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 기록을 보면은 뭐 윙백이기 때문에 378경기 동안 뭐 14골 69도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렇죠. 엄청난 도움 기록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 숫자로만 봐도 거의 5경기당 도움 하나씩 했다는 거야. 이렇게 뭐 로버트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조사를 하다가 네. 진짜 의외의 면을 또 발견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리버풀 팬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타팀 팬들이라면은 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렇게 될 만한 자료를 갖고 왔죠.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선수가 우리 팀 선수라고 하면 정말 헌신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다녔던 선수다. 근데 타팀 팬들이 볼 때는 저 새끼 사이코 아니야? 그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 근데 이 선수가 그라운드 밖에서 엄청난 헌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 조금 힘들어봤던 선수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자료에 의하면 이 선수의 부모님께서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작게나마 기부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즉 나이를 먹고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랑 같이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7살 팬이 푸드뱅크에다가 자기 용돈을 기부했다고.
이제 그 팬이 피르미누 팬이어가지고 피르미누 유니폼과 이제 편지를 전해줬다고 하고, 그다음에 리버풀 지역에 있는 푸드뱅크에 많은 기부를 하고, 이제 런던에 있는 푸드뱅크에도 좀 기부해 주시길. 그죠, 해야죠. 그리고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이제 코로나 그렇죠. 이때도 이제 익명으로 기부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랑 같이 AR26, 앤디 로버트슨 26이겠죠?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는 축구를 하는데 어려운, 아니면은 이게 진짜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멋있는 게 내가 번 돈을 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병이 있고 뭐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 축구 프로그램을 또 지원을 하고, 학교랑 연계해서 축구랑 교육 활동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틱에서 어린 나이에 이렇게 기회를 잃어봤던 선수가 그런 어린이들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네, 이런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MB 수훈을 받게 됐어요. NBA 수훈이 뭐예요? 이게 훈장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는 훈장. 그래서 왕실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냥 이거 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축구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이 안정환님. 안정환 19 채널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기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러브 네, 이런 채널들도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도 빨리 성장해서 그런 기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아, 좋지.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역대급 선수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6명밖에 알아보진 않았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고, 저번에 막 우리가 로저스를 보면서 로저스 우리 선수 아니에요. 이제 첼시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언급하자고요. 로저스 첼시 가서 잘 살아라. 그래서 정말 힘든 선수 생활을 했던 그런 선수였고, 힘든 시기를 다 겪고 다 이겨내서 진짜 월클 선수가 됐던 선수, 그리고 이제 월클 팀에 지금까지 개화닥이었습니다.